김민지의 8분 민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지입니다. 최근에 밤에 택시 타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서 걸어가셨다고 도저히 택시를 못 잡아서. 네. 예. 근데 오늘부터 좀 나아질까요? 뭐 합승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올 초부터 사실 택시 합승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아, 근데 이에 그래요? 대한 후속 조치로 택시 합승 조건이 새로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새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선 택시 기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합승을 시키는 거는 여전히 제한이 되고요. 승객 모두가 뭐 카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남녀 합승 관련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여전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제 6인승 이상의 대형 택시를 탈 때만 남녀 성별 상관없이 합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인승 이하라면 여자는 여자끼리만, 남자는 남자끼리만 이렇게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의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이런 택시 합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 이제 관할군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나 우티 이런 주요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현재 이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 플랫폼들이 얼마나 또 참여를 할지가 관건일 텐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택시 합승 같은 경우는 사실 70년대 굉장히 성행을 하다가 여러 이제 논란이 일면서 1982년에 금지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0년 만에 부활을 한 겁니다. 당시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뭐 기사가 합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요금 시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여러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택시 합승 부활이 이런 좀 부작용은 없으면서 이런 승차난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방향이라도 길을 뭐 다른 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실제로? 네, 넷플릭스 이제 최고 흥행작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승 상금도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개최자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상금 45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약 59억 원을 놓고 참가자들이 실제 경쟁을 벌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넷플릭스는 역대 리얼리티 쇼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걸었고 그리고 참가자 수도 역대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했던 여러 게임들을 실제로 참가자들이 한다고 하고요. 넷플릭스 측이 또 새롭게 추가한 게임들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라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드라마처럼 이 대회 참가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확정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핀오프가 나온다는 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은 없겠지만 영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못하겠네요. 예. 저도 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해요. 이런 게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썼던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제가 나이 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익스플로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하늘색으로 2로 이렇게 알파벳 이렇게 2로 예.
네, 표시가 되는 이 로고 익숙하실 텐데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오늘부터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인터넷 세상을 이끌어왔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부터 이제 지원을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995년에 윈도우 95 운영체제 추가 패키지 일부로 처음에 소개가 됐었는데 27년 만에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PC에 설치된 이 익스플로러는 비활성화되고요. 또 오. 실행하면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다른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네.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였습니다. 2003년에는 점유율이 무려 95%에 달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크롬이라든지 경쟁 웹브라우저들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또 인기가 좀 사그러들었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부상하면서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급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차세대한테 좀 자리를 물려주는 건데 좀 익숙하게 사용했던 웹브라우저가 사라지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지원이 종료된 이 익스플로러는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웹브라우저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곤 합니다. 국내 웹브라우저 현재 점유율을 보면 크롬이 1위라고 하고요. 엣지와 웨일 순으로 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저 익스플로러가 독점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그쵸. 받았었죠. 끼워 팔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내 제재도 있었는데 야,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마지막 소식은 홍콩에 있는 수상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40년도 넘게 했는 식당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라지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세기 가까이 홍콩의 명물로 꼽혀왔던 여러 국내외 영화 속 배경으로도 익숙한 이 수상 레스토랑 전보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폐업을 선언하면서 많은 이제 홍콩 사람들의 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상 레스토랑 전보는 이 옛 중국 황궁을 닮은 외관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46년 동안 홍콩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 또 007 시리즈 영화에도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또 홍콩을 뭔가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이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건데요. 2020년 3월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끝내 지난달 폐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또 하나의 홍콩의 상징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항구에 나와서 이 전보 레스토랑이 예인선에 끌려서 이제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유명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 화면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름도 전보이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이 예인선에 끌려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데 저걸 보니까 아, 난 못 가봤는데 폐업한다고 하니까 네,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의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을 김민지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